서랍을 열 때마다 뭔가 끼이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겨우 열었더니 안에서 물건들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 차 있고, 그거를 정리하고 나면 며칠 안 가 또 꽉 찬 상태로 돌아와 있는 그 상황 말입니다. 분명히 안 쓰는 물건을 버리고 나름대로 수납도 했는데 왜 집은 항상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 혹시 나만 이런 건가? 자책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좁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쁜 쓰레기 때문입니다. 예쁜 쓰레기란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쓰지는 않지만 예뻐서 또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왜 여러분의 집이 자꾸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트 1. 예쁜 쓰레기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쁜 쓰레기란 정확히 어떤 물건들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쉽게 정의하면 예쁘거나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굿즈류입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나 브랜드의 굿즈, 아이돌 포토 카드, 귀여운 피규어 같은 것들입니다. 살 때는 분명히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서랍 속이나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은품입니다. 주로 필기구, 텀블러, 에코백들이지요. 하나씩 받다 보면 어느새 볼펜과 텀블러는 넘쳐나고 에코백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예쁜 포장 박스입니다. 선물 받은 박스가 너무 예뻐서 버리기 아깝고 언젠가 뭔가 담겠다고 생각하며 구석에 쌓아두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 박스에 뭔가를 담아 쓴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입니다. 그 순간의 설렘으로 구매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딱히 둘 곳도 없고 쓸 일도 없는 작은 마그넷이나 열쇠고리 같은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SNS에서 예뻐 보여 구매한 소품들입니다. 피드에서는 정말 예뻐 보였는데 막상 집에 놓고 보면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아서 어딘가에 밀려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 개가 떠오르실 겁니다. 파트 2.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집이 왜 항상 꽉 찬 느낌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정리를 못해서 혹은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의 총량 자체가 조금씩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카페에 갔다가 예쁜 컵 받침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브랜드 행사에서 귀여운 파우치를 사은품으로 받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1+1으로 텀블러를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1년에 수십 번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랍 하나, 선반 하나, 박스 하나가 그렇게 채워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물건들이 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쌓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건은 늘었는데 만족감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건이 많아질수록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 힘들고 청소하기도 번거롭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왠지 마음도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드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트 3. 왜 우리는 예쁜 쓰레기를 모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쁜 쓰레기를 모으는 데는 꽤 타당한 심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쓰겠지라는 심리입니다. 인간은 미래의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지적합니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나중에 특별한 상황이 오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언젠가는 잘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보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물건은 실제 가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예쁜 물건일수록 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SNS의 구매 충동입니다. 짧은 영상이나 예쁜 사진 속 물건들은 실제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노출 시간이 길수록 충동 구매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자극에 매일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짜라서 또는 기회라서라는 심리입니다. 무료 사은품이나 한정판이라는 말이 붙으면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챙기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입니다. 이 모든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집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게을러서도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이 심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파트 4. 예쁜 쓰레기를 알아보는 법.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이 예쁜 쓰레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은 6개월 미사용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계절 용품처럼 예외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솔직하게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여름에 사은품으로 받아 한 번도 쓰지 않은 보냉백이 있다면 이번 여름에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꺼낼 때 설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물건은 꺼낼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면 예쁜 쓰레기는 꺼낼 때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물건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솔직하게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 기준은 자리만 차지한다는 느낌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없어진다면, 그 자리가 더 쾌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예쁜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물건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서랍 하나만 열어서 물건들을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예쁜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파트 5. 실제로 줄여본 결과. 예쁜 쓰레기를 실제로 정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변화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간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의 변화입니다. 공간의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했는데 그 안에 실제로 쓰는 물건은 절반도 안 됐다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텀블러 7개 중 실제로 쓰는 것은 2개였고 에코백 12개 중 쓰는 것은 3개였다는 식으로요.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남기면 별도의 수납 가구를 살 필요 없이 기존 공간이 넉넉하게 쓰이게 됩니다. 청소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물건이 많으면 하나하나 옮겨가며 닦아야 하지만 공간이 여유로워지면 그냥 쓱 밀어도 청소가 됩니다. 심리적 변화도 구체적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복잡한 환경은 뇌에 지속적인 인지 부담을 준다고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눈이 편해지고 눈이 편해지면 마음도 쉬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건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하루에 작은 스트레스가 하나씩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이 예쁜 쓰레기들 사이에 묻혀 있었다는 경험도 자주 나옵니다. 파트 6는 앞으로 들이지 않는 습관. 지금 있는 예쁜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매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예쁘다와 필요하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예쁜 것인지 아니면 내 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한 물건의 상당수가 결국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물건을 놓을 자리가 집에 있는가입니다. 자리가 없다면 기존의 무언가를 치워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사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주일 뒤에도 갖고 싶을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바구니 하루 묵히기 방법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바로 결제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봤을 때 여전히 갖고 싶다면 그때 구매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다음날 보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무료 증정품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짜라는 이유로 받아온 물건이 결국 공간을 차지하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처음부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연습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3가지 습관만 꾸준히 유지하셔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예쁜 쓰레기의 양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이 항상 꽉 차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물건을 버리기 위해 억지로 마음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사지 않으면 버릴 필요도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당장 서랍 하나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서 6개월 이상 손도 대지 않은 물건, 꺼낼 때 설레지 않는 물건,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을 하나만 꺼내보시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집이 달라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